자, 교재 난방 방식은 먼저 시간에 했는데 빠르게 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요. 36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에 보면 일단 우리의 장단점은 이미 먼저 시간에 다 얘기된 거고 응축수 환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 얘기 했었나요?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공환수식이다 이런 얘기 했죠. 이 진공환수식은 보일러 말단 또는 환수관 말단에다 진공펌프라는 걸 둬서 강제로 뽑아 당기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응축수 환수가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축수 환수가 빠르니까 환수관의 지름 한치수 작은 거 쓸 수 있다. 환수 배관 도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 입상부가 있어도 환수가 가능하다. 강제로 뽑아 당기니까 진공펌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단관식, 복관식이라는 게 단관식은 관이 하나고 복관식은 두 개로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칠판에 그림을 그려줬던 건 내가 복관식, 순환식을 그려준 거였었고요.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중간쯤에 증기난방 배관법에서 냉각레그라는 게 나오죠. 찾았나요?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냉각레그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가지 지문을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아래 그림에 보면, 좌측 그림에 보면 이 냉각레그는 냉각다리라는 뜻인데 증기주관보다 한 치수 작은 관 쓰죠. 맞나요?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니까 피복해서는 안 되네요. 그죠? 맞아요? 그 피복하는 길이가 1.5 하지 않는 길이가 1.5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아래 리프트 이음이라는 거. 그 위에 그림 오른쪽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하트포드 접속이라는데 그게 잘못 써 있는 거야. 그게 하트포드 접속은 지워버리세요. 하트포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하트포드 접속법이야. 그거는 리프트 이음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보일러고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헤더를 보내주고요. 증기 헤더에서 필요한 장소에 증기를 보내줄 거고요. 방열기가 있는 곳에 보내주고 사용하고 남는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관. 이게 복기관, 환수관이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런 방열기들이 꼭 보일러보다 높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하 2층, 3층 가면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열기에서 생긴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못 끌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꺾어서 끌고 올라간다. 이런 이음을 리프트 이음이라고 하는 거죠. 리프트 피팅. 근데 이것도 요 꺾는 높이가 1.5m 간격으로 이하로 꺾습니다. 너무 높으면 한꺼번에 안 끌고 올라가니까 응축수가. 그리고 나는 눈에 띄게 극경사를 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 왜? 물이 중력에서 위에서 아래로나 옆으로나 이동하지만 위로 못 가잖아요. 끌어올린 게 다시 또 내려가면 꽝이잖아. 그래서 적당한 기울기를 둔다는 거죠. 이건 강관, 스틸관을 조합해서 만들어요. 스틸관을 조합해서. 근데 여기에 복기관이죠. 이 복기관 또는 환수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응축수를 되돌려주고 리프트 힘도 응축수를 되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기관, 환수관보다 이 리프트 힘 한 치수 작은 관을 써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애들이 요구르트 빨아먹을 때 보면 굵은 빨대를 안 줘야 얇은 빨대 줍니다. 애들이 빠는 힘이 약하니까 잘 끌고 올라가려면
이 복귀관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써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지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이 하트포드 접속이 아니라는 건 됐고 리프트 임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이제 맨 아래 369페이지 맨 아래 하트포드 접속 부분 다음 페이지 보면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요. 이 보일러요. 이 보일러를 확대시켜 보면 이게 보일러인데 보일러에 안전 수위가 있고 표준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줄 거고요. 응축수가 복귀관을 통해서 되돌아올 겁니다. 되돌아오는데 이 보일러 수면보다 낮게 들어오면 습식, 높게 들어오면 건식 이렇게 불러야. 이건 하트포드 접속은 연관없지만 나중에 미리 한번 복선을 까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트포드 접속 또는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기난방에만 있는 건데요. 증기난방. 여기 이 보일러에서 차가운 물을 또 증기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변하면 최적이 1700배 늘어나죠. 1700배 늘어나니까 압력이 거꾸로 작용해버리면 여기 있던 응축수가 거꾸로 역류한다는 거죠. 역류하면 보일러 안전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보일러가 과열되고 보일러가 과열되면 터진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응축수가 바로 보일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보일러하고 증기 주관 사이에 관을 하나 설치합니다. 이 관을 밸런스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런스관. 밸런스가 균형이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관 이런 건데 응축수가 바로 보일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요 밸런스관을 통해서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1700배 작용해도 일로 역류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요 들어오는 표준 수위보다 물이 많다. 요 많은 물은 역류할 수 있지만 요 표준 수위보다 낮은 물은 절대 역류하지 않는다. 이런 접속을 우리가 하트포드 접속, 하트포드 배관이라고 하는 거다. 증기 난방에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증기압하고 환수압하고 균형 있게 해준다. 증기압과 환수압을 균형 있게 해준다. 또 하나 더 빈불떼기 방지. 빈불떼기 방지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공회전 아시죠? 그런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환수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찌꺼기를 배제해요. 이게 응축수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물질도 같이 와요. 밸브를 잠궜다 열었다 하면 쇳가루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물질이 보일러에 들어가면 보일러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이물질이 고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 배관을 열어서 털어내고 다시 시키면 이물질이 절대 보일러에 안 들어오죠. 보일러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제 온수난방 얘기가 나오고 그 옆 페이지 가보면 뭐 온수 온도를 분류해서 보통 온수 80에서 90, 80에서 90도 보통 80에서 90도씨를 많이 써요. 거기 보면 개방식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온수를 100도씨 미만으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주철제 보일러를 쓴다는 내용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 보통 온수 난방은 주철제 보일러를 써요.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그 아래 고온수식은 100에서 150도씨 온수를 사용하고 대기압 이상으로 장치 내를 가압하여 온수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한다. 포압력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강판제 보일러와 밀폐식 팽창 탱크. 이 고온수 난방은 강판제 보일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는데 조금 전에 했던 보통 온수는 주철제 보일러와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쓴다는 거야.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아래로 가보면 다른 건 반복되고 맨 안에 팽창 탱크가 개방식하고 밀폐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방식 같은 경우에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 설치한다. 우리 급탕 설비에서는 5m 이상, 온수난방은 1m 이상 이런 얘기 했었어요. 먼저 시간에. 그 아래 B지문에 나와 있죠. 최상단의 상단부에 배관에서 팽창대까지는 높이는 1m 이상 이런 얘기들. 밀폐식은 고온수난방에 이용된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C지문에 지역난방 고온수에 쓰인다는 거. 그래서 그 아래 증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의 비교 도표가 나와 있죠. 이미 먼저 시간에 다 적어봤던 거고요. 옆 페이지 복사난방 있는데 장단점 얘기 다 된 거고, 375페이지에 지역난방도 그림 그려서 다 설명했던 거야.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장 배수 및 통기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383페이지. 자, 이 배수 먼저 할 건데, 이 배자가 한자로 물리칠 배자입니다. 물리칠 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수도를 연상하면 돼요. 하수도를. 이제 첫 페이지 383페이지에 보면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로 1번에 오염 정도염 분류라고 써 있지만 오수라는 거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이나 대변을 오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래 잡배수라는 게 나옵니다. 싱크대라든가 세면기나 욕조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자병수고요. 그 다음에 우수는 그 우자가 비우자니까 빗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수배수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화학실, 실험실 이런 곳에서 유독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배출해 주는 걸 특수배수인데, 우리가 주로 시험에 언급되는 거는 그 오수라는 거하고 잡배수 이거에 대한 용어들이 뒤에 가서 이제 중복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아래 사용계수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옥내배수, 옥외배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요.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은 외부의 면한 벽이다 이거죠.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요 길이가 1m, 요 길이가 1m. 그래서 요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1m 기준으로 해서 요 안쪽으로는 우리가 옥내 배수 이런 단어를 쓰는 거고요. 요 바깥쪽 외벽에서 바깥쪽 1m 기준으로 요 바깥쪽으로는 옥외 배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옥내 배수, 옥외 배수가 뭔지 구분이 됐고요. 그 아래 가로 3번에 보면 배수 방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중력식 배수, 기계식 배수. 여기 보시면요. 이게 중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배수를 중력식 배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하 3층, 4층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기계 모터를 돌려서 강제로 거꾸로 역류시켜서 배출시키는 걸 기계식 배수, 강제식 배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계식 배수가 뭐고 강제식 배수가 뭔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384페이지에 직접 배수와 간접 배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요 간접 배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요 직접 배수는요. 위생기구, 세면기, 대변기 이런 것들이 배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배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위생기구들이 배수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공기하고 한번 접촉한 다음에 내보내는 게
간접 배수인데 시험에는 간접 배수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컨에 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물이 배수가 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냉장고도 밑에 보면 물받이 통이 있죠. 그 배수가 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거야.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수가 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간접 배수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간접 배수가 아닌 건 뭐냐? 또는 직접 배수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보면 직접 배수 한번 지문 보기만 할 겁니다. 위생기구와 배수관이 직접 연결된 배수 방법으로 일반 위생기구의 배수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간접 배수요.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화기, 고가수저, 넘침관 등의 배수 방식으로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기구로부터 배수관에 물받이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하는 방법이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화기, 고가수저, 넘침관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배수관의 구배와 강경이라는 게 나오고 가로 1번에 배수관의 광경 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지문을 볼 거야. 위생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관 광경을 결정한다. 그런가 보다.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체크를 할 건데 일단 보자고요. 세면기의 순간 최대 배수량 분당 30리터 가로 열고 분당 28.5리터를 기준으로 배수기구 부하 단위를 1로 하여 다른 기구의 배수 간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세면기가 1분에 정확하게 말하면 28.5리터의 물을 써요. 1분에. 근데 28.5 하면 기준 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30으로 잡아준 거야. 30리터로. 그러니까 세면기는 1분 동안에 30리터의 물을 쓴다 이거지. 이걸 배수부하 단위, 배수부하 단위를 1로 잡아준 거야. 그러면 세면기가 1이니까 기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소변기 그러면 4입니다. 좀 이따 아래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소변기 그러면 배수부하가 4다. 이 소리는 뭐냐면 세면기가 1이니까 이게 4니까 세면기보다 소변기가 물을 4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야. 만약에 대변기 그러면 대변기에서 보면 8 써 있으면 세면기에 8배의 물을 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세면기가 배수부하 단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세면기 밑줄 치시고 첫째 줄 맨 뒤에 배수기구 부하 단위 둘째 줄에 보면 1로 하여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면기가 뭐의 배수부하 단위의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아래 도표를 좀 한번 볼래요? 도표에 보면 좌측 중간쯤에 세면기 찾아보시고 오른쪽에 가보면 숫자 1 써 있잖아요. 기구 배수부하 단위가 그죠? 근데 그 이제 세면기 위에 보면 소변기 보면 4로 써 있고 대변기는 8 써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시 그 위에 도표 위에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문이요. 배수관의 간격이 너무 커지면 유속이 감소하고 배수 능력이 저하되므로 적당한 크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배수관에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물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흘러야 좋냐 그러면 요 광경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예를 들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물이 흘러갈 때 이 배관 안에 이물질도 잘 닦아내고 물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 꽉 찼다. 100% 찼다. 그래도 물이 잘 못 흘러가고 이물질도 잘 못 닦아내. 왜? 마찰 저항 때문에. 또 관이 커진다. 커지면 물이 2분의 1이 안 되죠. 그럼 물의 속도가 떨어져서 이물질을 잘 못 닦아낸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죠. 너무 굵어도 안 좋고 너무 얇아도 안 좋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도표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배수관의 구배라는 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 배수관 내의 배수가 정체하지 않도록 적당한 구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배관은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다. 수평으로 되면 공기가 됐던 물이 됐던 증기가 됐던 정체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적당한 기울기를 준다.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이제 두 번째 표준 구배가 50분에서 100분의 1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요 수직 길이가 1일 때 요 수평 길이가 50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50분의 1 구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수평 길이가 100이다. 수직이 1일 때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100분의 1 구배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구배다? 표준 구배다 이런 얘기야. 표준 구배.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옥내 배수관의 구배는 밀리미터로 호칭되는 광경의 역수보다 원칙적으로 적으면 안 된다. 여기 해보겠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이 관의 지름이 50mm라고 해보세요. 50mm면 여기 보세요. 이게 50mm면 이걸 50이나 1분의 50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관경의 역수면 분모분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분모분자 바뀌면 50분의 1이죠. 맞아요? 이 기울기가 50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기울기가. 그 소리를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 지문을 다시 보자고. 동그라미 3번에 옥내 배수관의 구배는 밀리미터로 호칭되는 광경의 역수보다 원칙적으로 적으면 안 된다. 더 경사가 50분의 1보단 급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광경이 100mm다. 그럼 이건 1분의 100이잖아요. 그죠? 역수면 이거는 100분의 1 이상 구배가 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 지문이요.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에서 1.2m 퍼스크가 되도록 구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광경이 작을수록 구배는 크게 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의 속도가 0.6에서 1.2m per sec. 이 세크는 초입니다. 초당 0.6m에서 1.2m 정도 흘러가야 좋다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광경이 만약에 작을수록 경사도를 좀 급하게 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왜? 광경이 작은데 완만하면 이물질이 잘 뭉쳐 막혀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광경이 작을수록 급한 게 좋다. 근데 무조건 급하면 안 좋아. 가능한 한. 가능하지도 않는데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은 배수 설비의 구비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그거는. 동그라미 1번에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왜? 그 배자가 물리칠 배자인데 이물질이 밖으로 빨리 흘러내려가야 집에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내 벌레,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야 되고 배수관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사용재료는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배관 내 막힘이 발생하지 않고 흐름이 원활할 것.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성을 충족시킬 것. 그런가 보다. 이제 트랩 얘기가 나옵니다. 배수 설비하게 되면 이제 트랩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세면기라고 한번 연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배수 수직 주관입니다. 이게 배수 수평 주관이고요. 배수 수직 주관, 요거는 배수 수평 주관. 합쳐서 배수 주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세면기에 물을 받았습니다. 세면을 하고 버리면 물이 여기 이렇게 고이겠죠. 내려보내면. 그래서 이 라인보다 물이 많으면 넘쳐서 흘러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또 세면하고 버리고 또 넘어갈 거고. 근데 이제 이 트랩의 지금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수도에서 악취나 폐가스가 역류합니다. 역류는 거꾸로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면 냄새 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악취나 폐가스는 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 물이 고여 있으니까. 멈춰 있다가 물 버리면 또 밀려 내려가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트랩이라는 것은 요 물이 고여 있게끔 만든 장치가 트랩인 거야. 그래서 이 트랩이 결과적으로 목적이 하수구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폐가스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치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수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폐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방치변이다. 목적은 됐고요. 그렇다면 이게 요 물이 요 봉수의 깊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봉수의 깊이인데 이 봉수의 깊이가 50mm에서 100mm. 센치로 하면 5cm에서 10cm인데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면요. 만약에 이 봉수의 깊이가 5cm보다 작으면 사이폰 작용으로 봉수가 잘 빠져나가요. 봉수가 빠져나가면 어떤데? 이 봉수가 없으면 악취나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트랩의 역할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봉수의 깊이가 100mm 이상 되면 세면하고 물을 버릴 때 빨리 빠져나가야 깨끗한 물 받아서 또 세면할 텐데 빨리 안 빠져나간다 이지. 유속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봉수의 깊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트랩들이 있어요.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P트랩, S트랩, 그 다음에 드럼 트랩, U 트랩, 그리스 트랩, 벨 트랩, 가솔린 트랩, 게러지 트랩, 석고 트랩, 이런 정도. 더 쓴다면 샌드 트랩도 있어요. 샌드 트랩. 시험 문제 한 번 정도 보기라도 나온 건 내가 여기다 다 적은 거야. 자, 한번 보시면요. 이 P트랩은 위생기구, 위생기구 중에서 보통 세면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세면기에. S트랩은 요거 여기 좀 볼래요? 요게 P자의 모습을 갖춰서 P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면기에 많이 쓰이고. 그러면 다른 데 안 쓰니까 쓰긴 쓰는데 주로 세면기 많이 쓴다는 거예요. S트랩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S트랩 코스를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야. 여기에 이제 봉수가 차는 거죠. S자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 S트랩은 대변기나 소변기, 그래서 보통 대소변기에 많이 씁니다. 특징은 사이폰 작용으로 봉수가 잘 빠진다.
사이폰 작용으로 봉수가 잘 빠진다는 거고,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여름철 되면 피서라는 거 가잖아요. 피서가 더위를 피한다는 건데, 차 몰고 가다 보면 기름 떠지면 기름도 넣어야 될 거고, 화장실에 가서 수위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 지방 주유소들은 왜? 자주 위생기구를 써주면 이 봉수가 자주 써주면 계속 찬데, 이게 사이폰 작용이 이 봉수가 잘 빠져버리면 악취나 폐가스가 실내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방 주유소 이런 데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봉수가 잘 빠지기 때문에 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드럼 트랩은요, 맨홀이라든가 싱크대 이런 곳에 사용하는데 봉수의 양이 많아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봉수가 잘 안 빠진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맨홀을 예를 들게요. 우리 도로가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물론 맨홀 뚜껑도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우리가 유입구라 그래. 유입구. 들어오는 구멍 이런 거죠. 물이 여기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는 거를 유출구라고 해요. 물이 고여서 요거보다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봉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봉수가 잘 안 빠진다는 거야. 참고로 좀 옛날 오래된 집들이 보면 하수도에 막 냄새들 납니다. 그러면 뭐 잘 사는 동네는요, 여유가 있으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냄새 나는 좀 퍼주세요. 그러면 뚜껑 열고 이 안에 모래 흙 같은 걸 다 퍼내요. 만약에 모래나 흙이 꽉 차면 봉수가 찰 길이 없잖아요. 냄새 나는 거거든요. 이게 봉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가끔 이거 맨홀 뚜껑 열어서 이 아래 거 파내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물질이 꽉 차면 물이 들어가야 악취나 폐가스를 차단하는데 그런 의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U트랩은 우리가 가옥 트랩, 집가자를 써서 가옥 트랩, 영어로 하우스 트랩 또는 메인 트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U자 모습을 갖췄는데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 여기에 이제 봉수가 차는 거죠. 이게 왜 가옥 트랩, 메인 트랩, 하우스 트랩 이렇게 부르냐면요. 이게 옥내 배수 주간, 옥내 배수 주간 끝에 설치합니다. 끝. 아까 기준을 나눌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외벽이고 바깥쪽으로 이 길이가 1m, 요 길이가 1m, 그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는 우리가 무슨 배수? 옥내 배수. 바깥쪽으로는 옥외 배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건물에서 만들어진 배수가 바깥에 있는 공공하수관을 통해서 잘 흘러내려가야 되겠죠. 간단 여기다가 직접 그려보면 예를 들어 U트랩이 이렇게 보면 옥내 배수 주간 끝이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U트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공공하수도가 아니야. 여기에 봉수가 차 있겠죠. 이 봉수가 여기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악취나 폐가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U트랩 이렇게 둔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이건 이 모습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이건 단면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옥내 여기가 지금 옥내 배수 기준이죠. 끝이니까 옥내 배수 주간 끝에다가 U트랩을 설치해서 우리 집으로 악취나 폐가스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메인 트랩, 가옥 트랩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단점은 유속을 저해한다. 물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스 트랩은 기름기가 많은 호텔, 식당이나 조리실 뭐 이런 데 쓰이죠. 하여튼 기름기 나오면 그리스 떠올리면 돼요. 벨 트랩은 원형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원형 트랩이요. 이건 보통 욕실 바닥에 씁니다. 욕실 바닥.
우리도 욕실 바닥에 보면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은. 바깥에 우리 큰딸, 둘째 머리카락 그대로 둬요. 특히 우리 큰딸. 누누이 얘기도 안 고쳐져요. 볼 때마다 휴지로 내가 들어서 쳐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바닥에 배수계 여기 있는데 그걸 머리카락 뺀다고 빼버리면 트랩의 역할을 상실해버려요. 빼더라도 머리카락 빼고 빨리 닫아줘야 트랩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욕실 바닥에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가솔린 트랩. 영어로 가솔린, 휘발유를 가솔린, 개솔린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휘발유 사용하는 것에 쓰는 거야. 휘발유를 분리시켜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차고 같은 데나 뭐 주유소 이런 곳에 써야 되겠죠. 게러지 트랩은 차고에 보통 많이 씁니다. 차고에. 석고 트랩은 치과, 기공실. 우리가 이가 잇몸에 딱 맞아야 편리하잖아요. 옛날 틀니 쓸 때 보면 잇몸에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보고 예전에 어머니도 보시면 또 세월이 가면 잇몸이 약해져 갖고 또 잘 안 맞고. 그래서 요즘에 뭐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치과 기공실에서 자기 잇몸하고 똑같이 형틀이 맞춰 짜기 위해서 석고를 씁니다. 석고를 분리시켜주는 걸 석고 트랩. 이걸 영어로 플라스터 트랩이라고 하는 거죠. 샌드 트랩은 예를 들어 모래나 흙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주는 거야. 이거 말고 런드리 트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런드리 트랩은 세탁소에서 단추 이런 것들이 하수도에 막혀버리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갈 거 아니야. 단추들을 분리시켜주는 트랩을 런드리 트랩이라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쓴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걸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다.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저런 거구나. 지금 우리가 목적이면 트랩의 목적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 트랩들의 종류들을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 보자고요. 이 봉수가 빠져버리면 트랩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봉수가 빠지는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봉수가 빠지는 원인.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봉수가 빠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기 사이폰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분출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분출 작용을 다른 말로 토출 작용이라고 합니다. 토출 작용. 그 다음에 모세관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증발 작용이라는 게 있고 관성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이 중에 네 가지 넣어놓고 엉뚱한 거나 집어넣은 다음에 물어본다. 봉수가 빠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종류는 알아야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이폰 작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관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좀 낫게 할게요. 그럼 여기다 관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하고 압력차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서 여기 물이 차죠. 이런 걸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걸 사이폰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유인 사이폰 작용은요. 여기다 그려볼 거야 좀. 요 배수 수직 주간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위생기구의 위에 여러 개의 위생기구를 동시에 사용을 했어. 동시에 사용하면 다량의 물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요 봉수하고 수직관 사이에 다시 말해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내려오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돼요. 진공 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물을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야. 유인시킨다. 그래서 유인 사이폰이라고 하는데 초점은 상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돼요. 그러면 분출작용, 토출작용은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고. 젊어서 술 한번 먹고 토해본 적은 있겠죠. 토한다는 건 거꾸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역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배수 수직주간, 배수 수평주간입니다. 배수 수평주간하고 수직주간 이걸 첫 번째 유생기구가 여기 있고 위에 여러 개의 유생기구를 동시에 썼어요. 그러면 다량의 물이 내려와서 수직으로 했으면 내려갈 텐데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거꾸로 작용해서 이 봉수를 터트려버리고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야. 이런 걸 토출작용, 분출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당연히 하층부 위생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하층부 위생기구에서. 그 다음에 모세관 작용이요.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표현할 겁니다. 여기에 긴 걸레자, 긴 헝겊 걸레자루,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게 이렇게 껴요. 그럼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타고 빠져나가는 게 모세관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증발작용은요. 이 증발작용은 말 그대로 증발되는 거죠. 우리가 여름철에 2박 3일, 3박 4일 피서 가면 이게 어떻게 날씨가 더우니까 봉수가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집 안에 들어오면 쾌쾌한 냄새 나잖아. 그러면 위생기구를 안 사용하더라도 한 번씩 눌러서 물을 다 채워줘야 냄새가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증발작용 됐고 그 다음에 관성작용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관성작용 배울 때 버스로 배웠어요.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우리 몸이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관성작용이에요.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 옆에 가서 저 불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관성작용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봉수가 이것들이 다 뭐야? 이 봉수가 빠지는 원인이잖아요. 그죠? 봉수가 빠지면 트랩의 역할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기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통기설비. 예를 들어 여기다 보면 통기관은 요 얘기만 하고 쉬었다 할 거야. 공기가 통하는 관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관은 여기 좀 볼래요? 요 얘기하고 쉬었다 할 거야. 봉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 봉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배관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두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봉수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사이펀이든 유인 사이펀이든 빠져나가려고 할 때 위에서 공기 압력이 꽉 눌러주면 얘가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게 통기관,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거 말고도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배수관 내 환기도하고 이 통기관은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